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약해졌다고 느끼시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더 힘이 드신가요? 만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75세가 넘으셨더라도 근육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품이 있습니다.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근육 손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아나볼릭 저항성 (Anabolic Resistance) 이라는 대사 변화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 몸이 음식 속 단백질과 영양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드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셔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 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올바른 신호를 주면 다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근육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근육 손실을 되돌리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풍부한 힘 있는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완전 자연식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량 드셔도 몸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혹시 요즘 힘이 빠지거나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 근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겪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볼릭 저항성 잠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아주 현실적이고 개인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의자에서 요즘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덜덜 떨릴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또 그렇다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입니다. 근육이 음식을 통해 받는 단백질과 운동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아나볼릭 저항성입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움직여도 근육이 자라라, 회복해라 라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귀는 열려 있는데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것과 같죠.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근감소증, 즉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의 핵심 원인이 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이동이 어려워지고 결국엔 자립적인 삶마저 위협받게 되는 문제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게 아주 천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장바구니를 아무렇지 않게 들었는데 몇 달 후엔 그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은 근육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나볼릭 저항성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이셔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영양소, 특히 몇 가지 아미노산과 양질의 단백질만 잘 챙기시면 우리 몸의 근육 생성 시스템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다시 자극받을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아나볼릭 저항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인슐린 민감도입니다. 혹시 인슐린 하면 당뇨병이나 혈당 이야기부터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근육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젊었을 땐 우리 몸이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근육 속으로 잘 전달됐습니다. 운반 트럭이 제때 도착해서
근육이 필요한 재료를 잘 받았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은 식사를 해도 영양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몸 밖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기운이 없고 피로가 쌓이고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는 답답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건 이 인슐린 민감도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음식을 줄이고 가공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인슐린에 다시 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다시 근육 속으로 스며들고 몸이 다시 회복하고 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우리의 근육은 스펀지입니다. 인슐린은 그 스펀지를 적셔주는 물입니다. 스펀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면 마른 스펀지가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물을 흡수하듯 그 근육도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회복하는 데 있어 마치 점화 플러그처럼 작동하는 아주 특별한 성분입니다. 바로 류신, 르치네 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은 정말 큽니다. 저는 류신을 근육 성장의 시동 열쇠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 많이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요,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류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류신은 우리 몸속 mTOR이라는 통로를 자극해서 지금부터 근육 만들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류신이 부족하면 그 스위치는 꺼진 채로 남게 되죠. 몸은 근육을 만들 준비는 돼 있지만 신호를 못 받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류신은 어디에 많을까요? 감사하게도 류신은 여러 단백질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닭고기, 생선 유제품 등에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바로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간, 즉 풀먹인 소간입니다. 얘 100개 소간에는 약 2.9개 류신이 들어있는데 이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신 어르신들께는 정말로 소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식사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왜 자꾸 힘이 빠질까? 라고 속상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백질 양이 아니라 류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만 보더죠.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식사 중에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소간이나 유청 단백질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우리가 소개해드린 류신, BI 철분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 하나의 음식,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75세가 넘으셨더라도 근육 손실을 되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특별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비싼 건강보조제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단백질 파우더도 아닙니다. 바로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간, 즉 풀먹인 소간입니다. 혹시 간이라고 하면 약간 꺼려지시나요? 어릴 적부터 간은 비리다, 냄새가 난다 해서 피하신 분도 많으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소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 한 조각만 드셔도 근육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꽉 차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가의 100덤당 약 2.9g의 이 양이면 앞서 이야기한 mTOR 경로를 자극해
근육 생성 스위치를 켜기에 충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도 풍부해서 혈액 속 적혈구 생성과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기운이 쉽게 빠지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또 철분도 들어있어서 세포의 산소를 운반하고 지구력과 활력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는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호르몬제나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육은 다시 세워질 집입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 단단한 건축 자재죠. 그걸 한 번에 담아주는 음식이 바로 소간입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소량이 여러분의 기력, 균형 감각, 에너지를 되찾는데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몸이 무겁거나 자주 피로하고 예전의 나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식사에 소간을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을 처음 드셔보신다면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거나 미트볼이나 고기전처럼 다른 고기와 섞어 조리하셔도 좋고 먹기 편하게 건조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언제 먹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걸 식물에 물 주는 걸로 비유해 볼게요.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흘러 넘치죠. 하지만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주면 뿌리가 천천히 흡수하고 식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 중 하나는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우리의 근육은 단식 상태로 영양분이 고픈 상태입니다. 이때 30g 정도의 단백질과 2.5개 류신을 함께 섭취해주면 몸은 곧바로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자라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죠. 문제는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나누어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육이 조금씩 자라고 회복하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엔 계란과 시금치를 곁들인 단백질 식사나 단백질 스무디, 점심엔 구운 닭고기나 참치에 채소를 곁들인 식사, 저녁엔 생선콩 혹은 소량의 소간을 포함한 가벼운 단백질 식사, 이렇게 하루 세 끼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면 섭취한 단백질이 더 잘 활용됩니다. 혹시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로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근육이 단순한 힘, 그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들거나 걷는데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내장기관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열량을 태우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에 지방이 덜 생기고 혈당이 더 안정적이며 심장병이나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체중 조절, 기분 유지, 인지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말하자면 근육은 몸 전체의 건강뿐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요, 이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며 감기나 질병에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이라는 것. 좋은 소식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근육을 만들면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요즘 들어 배 주변에 살이 쉽게 붙는다거나 전보다 더 피곤함을 쉽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근육 손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이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어떤 고가의 크림이나 영양제보다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단순히 팔이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뼈를 보호하고 균형 감각을 높여주고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넘어져서 골절되거나 그로 인해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혼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뇌도 도와줍니다. 정말입니다.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활동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쿼트를 한번 하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다리뿐 아니라 뇌도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근육이 많아질수록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체중을 더 잘 유지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 더 많은 활력 자유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힘이 조금만 더 생긴다면 무엇을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장을 보신 후 무겁지 않게 봉투를 들 수 있을까요? 의자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멀리 더 오래 산책하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일은 단지 삶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몇이든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단순히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음식,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몇 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기운을 되찾고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예전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류신이 풍부한 풀먹인 소간을 식사에 살짝 곁들여 보세요. 식사할 때마다 약 30 정도의 단백질을 목표로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걸 잊지 마세요.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동작이라도 좋습니다. 근육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혹은 80세든 작은 변화 하나가 힘 균형 감각 그리고 나다운 삶을 되찾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따뜻하고 유익한 건강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